자, 여러분 이번 기업은 SBS 미디어넷 자기소개서입니다. SBS 미디어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PD 쪽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죠. 방송 쪽은 이 채용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채용 공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또한 이런 어떤 그 자기소개서 강의가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회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기업은 관심사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여러분들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다면 다 촬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SBS 미디어넷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계열별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적으로는 해당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과 차별성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항목들은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무에 대한 관심, PD 쪽에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현장에서의 경우도 많으시고 또 아니면 굉장히 기획이라든지 뭐 어쩌면 어떤 촬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과 차별성을 어필하실 때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여러분들이 PD라고 하는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과 차별성을 자유롭게 기술해달라. 이 부분에서는 뭐 기획력이 될 수도 있겠죠. PD 직무니까.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어쨌든 그 현장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뭔가 리더십 있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한 직무니까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는 소통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PD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장 경험 중요하죠. 그리고 뭐 컨텐츠 제작 경험이라든지 채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플랫폼 있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쇼폼, 뭐 틱톡 같은 플랫폼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PD로서의 역량도 잘 발휘할 수 있다. 분석력이라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 능력, 영상 제작 능력,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 관련 스터디를 운영했다거나 블로그, 뭐 인턴 등의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강점을 기술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신 학교명이라든지 이름은 기재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할 때 무슨 동아리 활동명에 가끔 가다 보면 학교명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능 PD 쪽은 SBS 필 채널에 편성 가능한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콘텐츠를 제시하고 화제성, 구성 요소, 사업적 관점에서 경쟁 요소를 기술하세요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능 PD가 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좀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SBS 필 채널은 뭐 약간 느낌일 수도 있고 뭘 채우다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화제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제시하는 것들이 화제성이 있어서 그 화제성을 가지고 자꾸 재생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무엇일지를 제시하셔야 되겠죠. 물론 수우파나 스걸파 같은 것들 굉장히 큰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만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 시대에 얼마나 시일성을 갖추고 있는 컨텐츠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좀 타깃층은 이런 재생산 능력이 뛰어난 그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화제성을 좀 갖추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는 어떤 구성 제목이라든지
내가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몇 편 정도 제작을 할 것 같은지,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간 구성, 출연자는 누가 나오면 좋겠는지, 오프닝은 어떻게, 바디는 어떻게, 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짜보시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 광고 수익과 연결성, OSMU라고 해서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내가 만드는 이런 컨텐츠가 얼마나 다른 어떤 다른 어떤 분야로 재생산될 수 있는가, 뭐 캐릭터든 뭐 웹툰이든 뭐든 연결되는 것들이 OSMU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적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OTT 채널에 대한 판매,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수출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컨텐츠가 왜 지금 우리가 글로벌한 컨텐츠가 될 수 있는가, 왜 제2의 런닝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사업성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어렵습니다만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다음은 이어서 스포츠 앤 골프 PD 신입 쪽에 나온 항목인데, 자, MZ 세대를 중심으로 스포츠를 TV가 아닌 모바일 중심으로 시청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방송사가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술해 달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Z 세대들이 스포츠를 TV가 아닌 모바일 중심으로 보는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라고 해서 제가 MZ 세대라고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핵심만 짧게 보는 것들 더 선호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자기소개서 영상도 10분 이상 넘으면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5분 만에 영상을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필요한 내용들만 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TV가 아닌 어떤 모바일 중심으로 시청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편리성, 경제성, 핵심적인 정보들을 소비하거나 쇼폼 채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긴 영상들을 본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는 경향들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스포츠를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 그 다음에 방송사가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핵심을 좀 간결하게 전달하는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해서 방송사가 방송도 물론 스포츠 경기를 전체 중계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뭔가 좀 예능적인 요소, 재미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약간 쇼폼에 익숙해져 있는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간결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도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스 PD, 그렇죠? 얼마 전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제 유튜브 3프로 TV 채널에 출연했더라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TV를 진단해라. 자,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지금 플랫폼이 지금 다 유튜브 대선 주자들이 TV에 나와서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지금 대선 공약을 얘기하고 경제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공약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 경제 컨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 컨텐츠의 소구력이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경제적인 부분의 컨텐츠를 할 때 내가 3%TV 왜 보냐, 결과적으로 거기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진정성이 좀 느껴져요.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왜냐면은 뭐 아침에 일찍도 하고요, 저녁 퇴근할 때도 하고, 굉장히 프로그램 편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궁금증들, 다양한 분야별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소구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컨텐츠 생산자는 어떠한 경쟁을 갖춰야 되는지, 다양한 분야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짧은 시간 뉴스를 제공해주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하기에는 유튜브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생산자로서는 다른 채널을 좀 운영하면서 뭐 14F라든지 뭐 다른 어떤 채널에서 많이 하는 스브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좀 더 재미있는 경제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BS 미디어넷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방향성과 포인트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항목을 왜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적인 관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TV 채널에 대한 플랫폼 위기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작성해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을 기대하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